주만에 이분이 없으니까 나오실 분이 없더라고요.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아니 두 번 연속으로 저희가 나경원 원내대표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이 통과 안 돼가지고 또 안 되고 또 한 번은 또 다른 일 때문에 직전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빵꾸가 두 번 났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뭐 저도 좀 휴가 좀 다녀왔습니다. 길게 다녀오셨네요. 네네. 한 우리나라는 2주 정도 빠지잖아요. 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진도 엄청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 한 휴가 열흘만 갔다 와도 뉴스가 엄청나게 벌어져가지고 예.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조국 수석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편한 거부터 물어보십시오. 아니 요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수석이 핫하니까 예. 조국 수석으로 가죠 일단 그러면. 뭐 잘하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우선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을 할 때 사실은 그 검증, 부실 검증 예. 그리고 또 청와대 내부의 기강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책임을 질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을 시키는 것은 네. 저는 신상필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아시는 것처럼 산호맹 사건으로 실정법을 위반해서 예. 그 실질적으로 복역을 하셨던 분인데 예. 6개월 했죠. 예, 그런 분이 아무리 세월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전 민정수석께서 과거의 그런 일들을 자랑스럽지도 또 부끄럽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건 사실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커밍아웃을 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국민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자기가 가장 과거에 정말 싫어했던 대표적인 폴리페서적인 그런 발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아마 알겠습니다. 심도 청문회가 있게 핫하겠네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국 그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뭐 몇 가지 반론 혹은 여당에서 네. 또 반론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 청문회에서 이제 네. 갑론을박이 될 것이고 근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국 그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집중 공격하는 것은 민정수석 때 뭐 이렇게 SNS 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한 이유도 있겠으나 혹여 조국 수석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어가지고 주자가 될까봐 미리 이렇게 약을 쳐놓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저는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그렇게 했다면 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민정수석 신분으로 그동안에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하는 발언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데 이번 한일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그 도를 넘는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죽창이라던가 또 그 외 뭐 애국이니 이적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민정수석 신분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글쎄 하여튼 뭐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아끼는 것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사적인 관계에서 아껴야지 공인으로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저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상을 탈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MBC였던가요? 지상파 곳에서 조국 그 후보자를 잠재적인 대선 후보자군에 넣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꽤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정말 그런 거랑은 관계없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네. 그 합리적이고 또 국가를 바로 이끌어갈 사람이면 누가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다가 조국 전 민정수석은 우선은 본인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던 서울대 그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이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곱씹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게시판에서 그런
순위를 뽑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제대로 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좀 게시판에서 자아도취가 좀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조국 됩니다. 그 후보자가 네네네. 자아도취가. 근데 대개 정치인들이 자아도취적인 증상이 누구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신 후보 그 정치인들 중에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조국정 민정수석이 가장 그 나레스시즘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나르시즘이 가장 강한. 대통령 8.15 담화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거 해보시죠. 예. 네. 담화 중에 뭐 칭찬 하나 혹은 비판 하나 이렇게 그렇게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예. 우선 칭찬은요. 예. 그 사실 초기에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그 삼가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 배 12척 문제라던가 또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또 그리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네. 마치 무슨 한일전 축구 경기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예.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물론이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사적인 감정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고요. 사실 대통령으로서 어제 그 8.15 경축사에서 한 발언 지금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뭔가 대화로 풀어가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은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귀에 거슬리는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 이거 칭찬 하나에 비판 두 개입니까?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칭찬도 그렇고 칭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판 두 예. 개가 결국은 하나인데 예. 대통령께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 하고 아마 문맥을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 쪽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읽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대통령이 거울을 보고 본인한테 한 이야기면 맞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 하는 이야기로는 적절치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념에 실질적으로 사로잡힌 외톨이는 자유한국당을 지칭한 것 같은데 잘못 말한 지금 것이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외톨이에는 지지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그러나 외톨이는 전반적인 지지율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예.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대한민국 위치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외톨이로 남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요. 물론 저는 여론조사에서 신빙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겠습니다. 뭐 결과니까 네. 100%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의원님 머릿속에 여론조사상 수치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뭐 제 머릿속에도 지금 자유한국당 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밀리지는 않는다 그 얘기고요. 그만큼 격차는 아니다. 사실은 국가가 제일 잘 되려면은 정부 여당이 잘하는 게 1번이고 두 알겠습니다. 번째는 정부 여당이 못하면 야당이 잘하는 게 2번인데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두 가지가 다 지금 충족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인 것 여야 같아서 다 잘못합니다. 저희가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트는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참 말씀을 어쩜 그렇게 공격하기 좋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다 대한민국이 발돋움을 해왔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지금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로 다 변해가고 있죠. 이미 변했죠.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아무나 흔들 수 있는 영공이고 땅이고 바다고 지금 온통 지금 주변 강대국에서 가지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네. 광복절 경축사 얘기하셨으니까.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굳이 박수 안 칠 것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박수 정도는 쳐도 되는데 굳이 안 아니, 쳤어요. 예. 저도 대통령 와서 국회 연설할 때 민주당 치는 거 다 쫓아서 치는 그런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로 제 말은 말해보면 북조선과 유사한 거죠. 제 말은 아니 자유한국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내는데 어떻게 똑같이 부안회동에서 박수를 칩니까? 아니, 다만 일당 대표로 왔는데 제일 앞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를 안 쳤다면은 네. 공장장님 말씀이 맞는데 대부분 안 제가 쳤더라고요. 대부분. 뭐 제가 있었어도 예. 그 정도 박수밖에 못 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지금 와닿지가 실제 대통령에 않으니까. 대해서 예. 대통령이 너무 불통정치 그 김정은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우리
야당 의원들 정치권에 하면 대한민국이 아마 평화롭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장외투쟁을 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가 여기 이제 다 돌아왔는데 국회로 장외투쟁을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해가지고 아마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보다는 병행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불통으로다가 네. 일방적인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적당하게 장외투쟁 한두 번 하는 것은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은 의원직이라도 저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가 정말 황교안 제가 대표 의원이 아니어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걸게 제가 없어가지고 요새 보면은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당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발전이 돼야 또 민주당에서 다시 집권을 하더라도 국민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집권 2년 만에 이렇게 지금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정말 야당으로서도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장애라도 뛰어나가는 것이다.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8.15 담화를 내는데 하루 전에 야당 대표가 담화를 발표하는 게 대국민 담화. 네. 그런 적은 오느냐. 없긴 했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죽 절박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절박한 마음이다. 네, 대통령이 정말 정상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8.15 경축절 그 메시지가 뭐 다행스럽게 나와서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시의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담화문을 발표했기에 그 정도 이렇게 톤 다운된 경축사가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가 나온 그건 것이다. 조금 오바고요. 약간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는 약간의 거고요. 영향이 그리고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거 아닙니까? 이 정권이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고 하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 협력하겠다. 네. 저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게 우선이지 나라 다 망한 뒤에 무슨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서슬시 펄었던 시절에도 대통령을 위해서 바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사실은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좀 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서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국민을 대신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하시는 얘기죠. 민주당이 네네. 너무 조용하다고. 네네네. 그 황교안 대표가 사실 최후 통첩 이런 표현까지 썼었죠. 예, 황교안 대표가 그만큼 나라가 뭐 예. 경제나 안보나 또 외교나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책 대전환을 하면 협조하겠다. 네네.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반대할 일이 없는 그런 올바른 정책을 피면 아무 조건 없이 협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 평화경제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당당해야 된다. 주권국가로서 네.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이거 모닝콜처럼 매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내도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또 중국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사드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도 제대로다가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위 친일 감정,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 왜 북한이나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 통첩하고 그러면서 담화까지 하고 황교안 대표가 했고 그래서 장애투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황교안 대표의 주장대로 정책 대전을 해서 황교안 대표가 반대할 일이 없는 정책을 필 거면 집권을 왜 했겠습니까? 그 정책은 황교안 대표가 집권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건데 예.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야 야의 생각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네. 국가적인 그 불행의 그 하나의 그 연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께서
소위 여당 정치는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들도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일정 부분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야당 말 좀 들어라. 예, 좋은 비판을 할 때. 그렇죠. 지금은 야당의 의견을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도 야당에서 하는 얘기를 일정 부분은 들어주고 특히 인사에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면은 수용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실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좀 짧게. 네. 예.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큰 트렌드더라고요. 그 네. 핵무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2년 전에도 전공 한번. 분야입니다. 2년 전에도 전공 분야면 이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꺼내면 안 될 것 아니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그 핵무장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 시점에. 가능합니까? 그리고 아주 짧게.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핵을 무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고 현실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역시 우리도 핵에는 핵이 있어야지만 우리 체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안전이 국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 안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우리도 때문에? 대응 논리를 가져야 되는데 다만 저는 우리가 뭐 전술 핵무기를 갖는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다가 국제사회에서 어렵고 네. 한 가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네. 연중 상시 배치해서 결국은 핵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거. 예를 들면 한 두 달은 항공모함이 와 있고 또 한 두 달은 또 예를 들면 그 비완비 전력 폭격기가 와 있고 또 그 나머지는 핵 잠수함이 와 있고 그러니까 핵의 또 직접 배치가 아니라 직접 배치가 아니라 전략 자산에 와 있게 전략 하자. 자산이 연중 대한민국에 돈 와서 엄청 들 텐데요, 그거. 돈이 왜 듭니까? 아니 제 말은 지금 일본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일본에서는 연중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때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트럼프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를 삼을 수는 있는데 돈 많이 내라고 그것은 하겠죠. 굳건한 한미 동맹에 의해서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돈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저를 특사로 보내면은 공짜로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특사가 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